자, 먼저 보면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은 조건에서 반복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이 같아야 돼요. 이거 허무맹랑하게 잡으면 안 돼요. 즉, 만약에 주사위 던지기를 하면 똑같은 주사위를 던져야 되겠죠. 그래야 던질 때마다 확률이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 자,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우연. 그래서 그런 짓 많이 해요. 혹시 요새는 그런 거 없는데 야바이꾼 들어봤어? 알지?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보면 아 진짜로? 음악 이렇게 하잖아. 사실 트릭이죠. 근데 그걸 꼭 안 볼 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막 컵3개가 적반하게 돌리면 3분의 1 확률이지. 근데 사실 트릭이 있다니까? 그걸 버려요, 중간에. 그거 어느 순간 다시 넣어요. 그건 내가 야바이꾼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어딨다고요? 어? 어딨다고요? 어딘가에 막 쏘긴다고. 아니, 그게 야다. 유원재 옛날에 많았어. 소품 같은 거 가면 그것도 있고 이제 막 이제 같은 판 있잖아. 요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연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트릭이 있다니까. 그럼 그게 확률이랴. 아니지. 널 속이고 있어. 즉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우리는 시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만 확률을 다뤄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전체. 즉, 보통 표본 공간은 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S라고 얘기를 해요. 아, 뭐의 약자인지 까먹었어요. 미안합니다. 자, S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본 공간은 바로 우리가 아는 전체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사건이란 말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 즉,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어떤 경우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경우. 보통 어떤 사건 A라고 얘기합니다. 문제 내서 줘요. 누구 구하라고. 알겠죠? 자, 그럼 실제 확률은 뒤에 있는데요.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봐두세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X라는 전체 경우의 수 집합 안에 어떠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알겠냐?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간단히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딱 6가지밖에 없는데 맞죠? 막 치 나오는 걸 고르라고 막 개지랄을 떨어. 있어요? 없어요. 즉 표본 공간, 즉 전체 경우의 수에 포함되는 것들만 생각해줘야 돼요. 예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 4번 이제 근원 사건인데 이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즉 한 가지란 뜻이에요. 한 가지. 또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나오는 뜻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사위 계속 던지는데, 사실, 그게 내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확률은 도박하다가 나온 거니까, 주사위 게임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주사위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요. 자, 만약 홀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1, 3, 5,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얘는 근원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나와야지. 그럼 근원사건. 1, 2, 3, 하나씩 나올 테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5 또는 6, 이런 거. 자, 전사건. 같은 얘기죠. 공사건. 같은 얘기죠. 뭐랑?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아까 주사위 7 나오는 거. 즉, 공집합이에요. 그 밖에 삐져나온 것만 있다면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공집합이에요. 알겠냐? 즉, 없다고. 될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밑에 열심히 주사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보면 알 거예요. 자, 2번. 이게 중요해요, 또 이제. 자꾸 이거 해석을 헷갈려서 병신같이 하는데, 이 배반 사건이랑 나중에 뒤에 종속과 이제 독립 사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걔가 정말 헷갈려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영어 정리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자, 일단 합사건은 말 그대로 합의 법칙. 법칙합 얘기. 자, 곱사건은 말 그대로 곱의 법칙. 자, 그래서 3번 배반 사건이 중요하죠. 배반이야. 이게 무슨 무슨 얘기냐면, 배반. 그런 배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 배반. 바로 이걸 얘기. 서로 겹치는 게 없다. 단순합니다. 배반 사건이라 하면 뭐 종속과 독립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겹치는 게 없으면 배반. 그럼 왜 이게 존나 헷갈리냐면 사실 뒤에 보면 이제 사건의 독립, 종속이 있는데 이 독립 사건의 의미는 뭐 간단히 먼저 얘기만 해줄게요. 다음 시행에서 전 시행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독립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배반 사건이랑 왜 헷갈리냐면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배반 사건이 뭐라니까. 교집합이 없는 것들이야. 예? 자, 그럼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와요. 1, 3, 5죠? 주사위 던졌어. 딱 수가 나와요. 2, 4, 6이죠. 교집합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배반 사건이에요. 이해됩니까? 교집합 없는 것들은 우리가 배반 사건이다. 그런다. 자, 그럼 여사건은 이제 우리가 다뤘지. 나머지 여자예요. 운여 할 때 쓰는 여자. 그럼 나머지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에서 어떤 사건 뺀 거. 자, 이거 표본 공간 S라고 했죠? 전 사건에서 어떤 사건 뺀 거. 그렇다면 이게 핵심이죠. 너랑 너 아닌 거는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배반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A 플러스 AC는 항상 전사건이 나와요. 넘긴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느낌표 있죠? 두 사건이 여사건 관계면 두 사건은 배반 사건인데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 그래서 여사건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요. 즉,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라 그래서 여사건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사위를 열심히 던져. 자, 그래서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B가 나오는 사건을 E라고 해봅시다. 그럼 1하고 2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즉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말 맞아요? 자, 근데 1이 나오는 거에 여사건은 1이 안 나오는 거. 2, 3, 4, 5, 6. 2 나오는 거지. 네, 맞아요? 그럼 2, 3, 4, 5, 6이 나오는 게 여사건이지. 이가 하나만 나오는 거. 그게 여사건이야?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는 되는데 역은 안 돼요. 자, 그럼 용어 정리가 끝난 겁니다. 그럼 연습하자. 용어 정리에 대해서. 자, 1번. 자, 그래서 병신 아니면 다 써요. 못 쓰면 병신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는데. 응? 자, 봅시다. 자, 주사위 몇 개? 2개를 열심히 던진대요.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얼마이야? 자, 그럼 10 이하의 여사건은 더해서 얼마 나오는 거? 자, 10 이하는 10 들어가요. 자, 그럼 이 사건의 여사건은 10보다 큰 거 나오는 누구 나올 때? 11과 12 나올 때 뭐 있어요? 주사위 2개라니까 최대 12에요. 제일 커봤자. 그래, 모두의 마블 많이 해봤잖아. 주사위 아니 근데 막 그거 있다며 막 뭐 주사위 또 돈 주면 막 숫자 더 나오고 3개 던지고 막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10초가 되는 사건이니까 딱 2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11 나오려면 5, 6. 두 번째 12 나오려면 6, 6. 더 있어요? 아니 더 있냐고. 없죠? 자, 그럼 5, 6 나올 때 6, 6 나올 때 이렇게 2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5, 6 나오는 거랑 6, 5 나오는 거는 구분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문제 아니냐? 달라. 이 구분해야 돼 말아야 돼. 이해돼요? 그럼 6, 6 나오는 것도 2개 써야 돼요? 얘는 똑같이 그냥 6, 6이죠? 어차피 한 가지로. 어떤 주사위? 자, 그래서 결론은 얼마예요? 5, 6, 6, 5, 6, 6. 몇 번? 뭐야, 이게 다야? 자, 2번 연습하자. 용어 연습이야. 사실 이게 제일 까다롭긴 할 거야. 실제 확률 문제는 쉬워요. 자,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숫자 카드가 있대요. 그럼 있는 거야, 숫자 카드. 자, 2의 배수가 적힌 사건을 뽑는 사건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A는 2의 배수니까 2, 4, 6, 어디까지? 즉, 몇 개? 몇 개? 자, B라는 사건은 3의 배수니까 3, 6, 9. 어디까지? 자, 그럼 A, B를 다 썼죠? 그럼 이제 자, 숙제 배웠는데 자, 교집합 무슨 뜻이에요? 자, 교시는 차집합 빼기로 변해요. 자, 그럼 A차 B죠? 여기 쭉 써있는 숫자들 A에서 B를 빼요. 누가 겹쳐요? 6의 배수가 겹치죠? 자, 그럼 남는 건 2의 배수 중에 누구 제거한 거? 6의 배수 6하고 12하고 18 3개 제거한 거 몇 개? 그럼 근원 사건의 개수는 7개 나올 수 있으니까 각각 한 개씩 나오는 7개. 자,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그쵸? 쉽네. 별 얘기 아니구만.
용어 연습하라는 건데. 자, 넘어가서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두 개의 주사위를 열심히 던진대요. 자,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사건. 자, 그럼 A는 눈이 서로 다른 게 나와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너도 알잖아. 쌍쌍 빼고 다. 쌍쌍 빼고 다. 그럼 주사위 두 개 던지니까 동시에 던지죠? 그럼 전체 경우는 36가지지. 6가지요, 6가지. 자, 그 중에 쌍쌍 몇 가지? 그럼 A가 아닌 것. 그렇죠. 씨발, 미안, 물론 미안. 자, A는 쌍쌍 빼고 다. 그래서 30까지지. 그럼 A가 아닌 것은? A가 아닌 것은? 쌍쌍이란 소리죠. 즉, 6가지죠. 됐습니까? 그럼 A랑 교집합이 없는 것. A가 아닌 것이죠. 봐요. 몇 개요? 봐요. 몇 개냐고요? A와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죠. 즉, A에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쌍쌍이 6가지겠죠. 내 말 맞지요? 내 말 맞지요? 내 말 맞지요? 정말 맞지요? 근데 아마 이게 2의 6제곱일 것 같은데? 2의 6제곱 빼기 1 같은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또 되게 웃긴 거야. 어딨냐? 3번이지. 2의 6제곱. 즉 6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웃긴 거라고. 자,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즉 집합의 개수요. 알겠나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개수는 내가 미쳤다고 다 집합 기호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집합 기호. 이게요. 6개라는 뜻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6가지 갖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의미해요. 즉, 이 6가지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의미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6개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11과 2, 이 두 개짜리가 나온다면 11과 2 두 사건짜리를 하나로 묶은 1이라는 쌍쌍하고 2라는 쌍쌍을 하나로 묶어서 두 가지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로 묶었다고. 그럼 그것조차도 A랑 어때요? 겹치는 게 없어. 그래서 원소리가 아니라 얘 집합이라고. 그냥 집합 계산하자고. 다른 거 없어요. 집합 계산하자고. 개수가 원소가 6개라는 거지. 집합의 개수는 다른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6가지면 6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집합론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6가지예요. 알겠나요? 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요. 사실 거의 쓸모는 없어. 근데 용어 연습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실제로 경우에서 다시 맨 처음 교재를 보면요. 이 분명히 뭐라고 적혀있냐면, 경우에서는 집합의 연산이라고 적혀있어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분명히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결국 경우의 수 자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집합들의 연산이랄까?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원소들을 따지니까 6가지인 거죠. 그럼 집합, 원소가 6가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를 생각해야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사건의 개수가 되니까.
자, 그럼 원소가 6가지 갖고 하는 건, 자, 지금 이걸 까먹은 것 같은데요. 알아두세요. A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럼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몇 가지. 자, B라는 원소가 있어요. 걔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몇 가지. 그래서 2의 6제곱, 즉 2의 거듭제곱. 두 가지 얘기니까 원소다. 공복순열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2의 6가지, 즉 64가지가 됩니다. 항상 사건의 개수는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입니다. 알겠나요?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4번을 잘 읽어보면 1부터 10까지 10장의 카드가 있대요. 자, 한 장을 딱 꺼낸대요. 그럼 너도 알아요. 1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요? 한 장 꺼내면. 자, 1부터 10까지 다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포용 공간 S는 전체니까 1, 2,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4의 배수가 적혀있는 카드를 꺼낼 때가 A. 그럼 A라는 사건은 4, 8, 12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적혀있는 사건. B. 1, 3, 5, 7, 9. 5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사건 A, B하고 모두 배반 사건인 건 C래요. 그럼 C를 써보자. 자, 그럼 두 사건이 4, 8이고요. B는 1, 3, 5, 7, 9인데요. 이미 A랑 B는요, 교집합이 있어요? 없죠? 이미 A랑 B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럼 A랑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렇지. 자, 그럼 A랑 B가 이미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집합 C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배반 사건이라니까 그거야. 이게 몇 제곱? 어떻게 알았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A랑 B가 이미 배반 사건이죠. 그럼 4, 8, 1, 3, 5, 7, 9 모두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에서? 전체에. 그럼 다 제외하고 남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2. 그 다음에 1, 2, 3, 4, 5, 6. 2, 6. 10. 즉, 세 가지 갖고 만들면 안 들어가요. 얘랑. 자, 그래서 집합 C의 원소들은 2, 6, 10이니까 이 2, 6, 10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의 개수인, 즉 부분 집합의 개수인 2의 세제곱.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용어 해석 다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용어 해석이 끝났으니까 용어 해석이 좀 더러워. 그래서 제일. 왜냐면 용어 연습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자. 약속. 하스칼한테 따주세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자, 이제 확률을 봅시다. 이게 진짜 확률입니다. 자, 그럼 지금 앞에서 졸라게 경우의 수 따졌죠. 그럼 경우의 수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확률은 잘 보세요. 자, 위에 여백이 있으니까 그림 그립시다. 잘 봐요. 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전 사건 S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전체 사건,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럼 그 안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밖에서 일어나면 말 안 한다고. 그럼 있잖아. 우리는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값을 약속하자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있잖아. 나올 수 있는 건 전체인데 그 안에서 요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체분의
어떤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분의 어떤 경우의 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전체가 커, 어떤 경우의 수가 커. 확률 100% 안 넘기잖아. 또 몇 프로, 몇 프로, 거기서 끝나잖아. 그래서 NS분의 N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를 P5로, P of A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나 우리가 유식한 말로 한글로 쓰면 밑에도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사건 경우의 수. 결국 확률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선 경우의 수를 몇 번 구하자? 2번 구하자. 전체 경우의 수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그걸 뭐 해주면 돼? 비율을 따주면 돼. 쉽나요? 뭐 여기까지 경우의 수 안 했냐? 별 3개 한 것까지 다 했네. 자, 상대적으로 항상 쫄지 말고요. 전체 경우의 수는 쉽습니다. 전체 다 보는 거니까 굉장히 간편해요. 항상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게 들어온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야, 줄 서! 5명 줄 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5패. 근데 너랑 나는 같이 서. 응? 그럼 2명 이웃하는 경우의 수죠? 많이 했잖아. 2명 묶고, 돌려. 이해돼요?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P of A, 즉, probability of A라고 얘기합니다. 자, 밑에 써있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 N of S분의, 즉, 전 사건의 개수, 전체 경우의 수, 밑에 써있다 그랬죠, 아까. 자,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즉,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걸 우리는 P of A, 즉, probability의 약자예요. 확률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라는 걸 쓰는데, P라는 거는 집합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P와 집합은 동일하겠어요. 결국, 결론은. 확률 계산은 집합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결국 확률 계산과 누구의 계산은 동일하다? 집합의 계산. 그래서 집합 계산하면 세일 확률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2번과 3번, 통계적 확률과 기하학적인 확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 아마 말만 졸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이게 확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쭉 하고 가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문제 푸는데 전혀 의미는 없어요. 사실, 전에, 자, 뒷장 넘어가서, 잘 보세요. 5번 같은 거 문제 풀 때, 자, 물론, 풀라고 다 풀어요. 못 풀 이유가 없어요. 경우의 수 2개 구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이걸 왜 정리를 하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야, 경우의 수에서 제일 두렵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쉽지만 어려운. 딱 두 가지죠? 고배부치, 하배부치. 다른 거 없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두려운 게 바로 이 세 가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이거 나눠서 생각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여기 보면, 또 극한이 또 나오면서,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다 알아요. 잘 보세요. 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짤짤이가 있어요. 그죠? 뒷면이죠. 500, 합, 반면이야. 자, 그래서, 합이 나오면,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주면 돼. 자, 500이 나오면 내가 너한테 2,000원 줄게. 2,000원도 큰 돈이야, 이씨. 만두 2개 먹을 수 있어. 야.
아, 2,000원. 올랐네. 아, 또 꼬랐네. 괜찮아. 씨발, 또 꼬랐네. 씨발, 또 꼬랐네. 야, 이런 확률이 어딨어, 형. 설명을 못하는 쌍! 아! 야, 4번 꼬라도 한 번 따서. 나 2등입니다. 그죠? 내 말 틀려요? 그럼 너 사실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자고 그랬는데, 듣고 나서 100% 안 해. 할 필요 있나? 야, 방금 봤잖아. 안면만 한 100번 나왔어. 진짜. 아, 진짜로. 아까 봤잖아. 4연속 500 나오는 거. 4연속 500 나오는 거 봤잖아.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100번 연속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잖아. 하자. 한다고. 진짜로? 돈 가져와. 돈 가져와. 100만원 가져오고 얘기해. 응? 자, 이런 얘기 하면 웬만큼 대가리 굵어지면 안 한다. 해봤자 뻔히 알아요. 야,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건 안나의 2분의 1 확률이에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이득이 없어요. 왜? 돈을 똑같이 받는다면 할만하죠. 도박이니까. 근데 내가 받는 거는 얼마예요? 2,000원밖에 없어요. 제가 받는 거. 그럼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는 있는데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있잖아. 6학년인데 이제 1학년 올라오는 예비 중이라는데 이 짓을 하면 하재. 당장 2,000원이 급해서 하재. 아, 왜냐면 걔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돈 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신기하게도 이제 예비 중1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그 예비 중2들 이제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면 안 한다니까? 1년 사이에 뭔 짓을 한 거라. 응? 얼마나 때가 묻었으면 1년. 저것들 얼마나 불렀으면 안 한대. 죽어도 안 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야, 한 명만 한 5번 나오면 너 10,000원 버는 건데 왜 안 한대 그래.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때가 많이 묻었죠.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바로 뻔히 알고 있어요. 자, 앞면 또는 뒷면 나오는 거 수학적 확률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가 2인데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씩. 그래서 앞면 또는 뒷면은 분명히 2분의 1이에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졸라 던졌는데 재수없게도 앞면만 4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왔어요. 앞면 한 번 나오고 뒷면이 4번 나왔어요. 방금 봤지? 근데 5번 한 게 아니라 5,000번 했다 진짜. 그럼 정말 4,000번이 500명 1,000번이 하기 나올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하면 거의 비슷해질 거야. 그럼 더더욱 해서 안 돼. 많이 해서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도박장의 법칙이다. 도박장의 법칙. 빨리 따고 빨리 나오세요. 시행이 거듭될수록 수학적 확률에 근사하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꼰다고! 알겠습니까? 절대로 나중에 도박할 일이 있으면 한 2번 내에서 빨리 따고 손 띄세요. 아까 봐봐. 한 3번 던졌을 때 그만! 그럼 나는 씨발! 나는! 근데 도박장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응. 그렇잖아. 갑자기 손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지 않잖아. 따라고 어디 가십니까? 이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어쨌든 이게 그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통계적 확률 얘기는 수학적 확률과 살짝 같은 듯 다른데요. 이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많이 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시행이 많이 해야 돼. 그럼 뭐가 돼요? 수학적 확률이 돼요. 그래서 n번을 시행이라고 하면 n이 무한대,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럼 얘는 바로 수학적 확률인 PA랑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해야 같아요. 그냥 같은 게 아니에요. 통계적 확률은 많이 하면, 시행을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많이 안 하면 안 같아져요. 그래서 그 많이의 기준이 뭐냐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수학자들이 열심히, 우리 뒤에 있어요. 컨셉 법칙이라고. 근데 결국에는 그 많이가 엄청 많이도 아니야. 야, 너 많이 해라 라고 하면 대충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 어디까지 알아보고 있어? 많이. 너는? 야? 이거 퍼? 여기. 안 써서. 자, 한 30번만 하면 거의 일치해. 해봤어요. 알겠니? 자, 그럼, 자, 30번만 하면 거의 일치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도박도 30번 이하에서 끝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많이라는 거의 횟수는 거의 30번을 이제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학적으로 그냥 많이 하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10번도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기하학적 확률인데, 자, 얘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유원지의 이제 뺑뺑이 새끼들 돌림판, 그지? 자, 보통 그걸 못 봤다고 치더라도 1박 2일 다 봤죠. 그럼 시대들이 좋은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돌리래요. 그지? 그럼 시청자도, 그 돌리는 사람도 확률 정확히 몰라도 이해는 한다고. 좋은 게 몇 개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좋은 게 걸리는 사건이 몇 개 안 돼요. 전체적인 면적을 따지면 훨씬 일부분인 거죠. 즉, 넓이가 곧 확률이 되는 겁니다. 즉, 돌림판 생각하면 됩니다. 즉, 돌림판을 생각해보면 결국 넓이가 곧 뭐가 된다고요? 확률이. 자, 그래서 걔는 기하학적인 확률이라 부르고요. 넓이, 즉 영역의 크기, 즉 영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얘기를 하냐면 자, 넓이 혹은 뭐 길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하학적인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싸리 얘기를 해줘요. 뭐 영역 이런 얘기로. 자, 그럼 이 기하학적인 확률 자체도 우리가 살면서 다 봤으니까. 돌림판이 이만큼 있는데요. 좋은 게 이만큼이에요. 지준만큼. 이만큼. 이렇게 해서 막 돌리잖아, 애들. 거기 막 1박 2일 같은 데 보면. 누구나 안다고. 여기가 좋은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엄청 일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넓이분의 일부분. 그게 바로 확률이 돼요. 알겠나요? 경험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왜 굳이 확률을 세 가지로 다 나눴냐면,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뭔가 딱딱 떨어지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즉, 전체 경우의 수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수학적 확률로 다 가요. 자,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은, 제발 좀 써놔요. 수학적 확률은 언제?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요. 그럼 통계적 확률은 반대로, 전체 경우의 수도 모르고, 그 사건의 경우의 수도 잘 모를 때야. 즉, 너무 많을 때야! 전사건이 너무 많을 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 쓰임새를 보자면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일기예보 본 사람 있나요? 아, 요새 잘 안 봐. 남자들 열심히 보고 있지. 옛날에는 있잖아. 나 어릴 때는 일기예보에 할아버지가 나와서 하거든? 할아버지가 나와서 일기예보 해줬는데, 요새는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쁜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일기예보를 하죠. 모른 척 하지 마. 자, 어쨌든 일기예보를 한번 보다 보면, 거기 뒤에 보면 분명히 비올 확률, 뭐 맑을 확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비올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뭐 알고는 있죠. 야, 그 경우수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돌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사회적 현상이나 꼭 알아두세요. 사회적 현상이나 이런 어떤 전 사건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 사회적 현상이나 과학적 현상을 분석할 때 많이 써요. 통계적 확률.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이 확장돼서 뒤에 통계가 됩니다. 이 뒤에 있는 확률과 통계잖아. 그 통계 단원이 바로 확률에 대한 통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요. 자,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뭐 넓이, 영역, 뭐 길이,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쓰는 거니까 별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3번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얘도 졸라 웃긴 거야.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A가 커야 S가 커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건 또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왜?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음수는 뭐 빌려오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양변을 S로 나눠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확률이 되죠. 그럼 확률은 0하고 1 사이의 값, 즉 분수예요. 1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 경험적으로 알잖아. 자, 뭘 알 수 있냐면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던져요. 자, 그래 던져요. 그 앞면에 뒷면이잖아. 맞아? 그럼 나는 앞면에 10,000원 걸고 뒷면에 10,000원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무조건 따네. 그렇잖아. 100% 아니냐? 섰으면 어떡해.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섰으면 어떡해.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1이 될 때는 전체분의 전체가 돼서 즉 무조건 일어난다. 여기 위에 써있지. 무조건 일어난다. 아니 오늘 아까 자꾸 저기 고이 애들이 이제 그냥 아재 개그를 치더라고. 생각나. 야, 너 힙합 사람이 영어 뭐 잘해? 히틀러래. 맞아, 나 이거 봤어. 존나 처음에는 존나 저 새끼 뭐야 했는데 곱씹을수록 웃긴 거야, 씨발. 야, 이렇게 쓰는 새끼들도 있더라고, 무조건. 네,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 인문계? 인문계? 뭐라고 쓰냐? 실업계. 실업계. 걔네들 진짜 어떻게 사는 거야, 인생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나 존나 웃긴 거 하나 봤는데 옛날에 존나 웃긴 거 하나 봤는데 진짜 병신같이 쓰는 거.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는 이제 1이라고 치고 전체분의 전체가 돼서 약분돼서 1이에요. 그럼 얘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0이야. 또 이런 얘기하면 넌 안 되는 거지, 그지? 뭐 그런 거 안 돼. 확률로 문제기. 그럼 나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동전 던졌을 때 섰어.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써요? 못 써요. 아니 5억 번을 던져봐라 쓰나? 안 써요. 네? 그럼 쓴 거에다 500만 원을 건대요. 돼요? 쓸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전체분에 안 나오니까 0. 그럼 분자가 0이에요? 분모가 0이에요? 분자가 0이어서 0인 거예요. 분모가 0이어서 0인 게 아니에요. 즉, 안 되는 것을 생각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것 중에 안 나오니까 0인 거예요.
자, 그럼 실제 확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확률 문제는 쉽다니까, 근데. 자, 잘 보세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진대요. 그럼 사실 쉬운 건데도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습관을 들이자고. 야, 주사위 던지기지? 확실한 수학적 확률이 있는 거지. 왜? 뻔하잖아. 1부터 6까지 나와요. 자, 근데 두 가지 주사위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해서 몇 가지? 36개의 순서쌍이 쭉 나올 겁니다. 이해돼요? 자, 이게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죠. 자, 그래서 P of S 전체, 미안, N of S. 근데 이거 안 써요. 한글 두고 뭐예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 그래서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책에 있으니까 그냥. 영어 존나 좋아하잖아. 내가 영어 존나 좋아해서 맨날 영어로 많이 얘기해주는 줄 아냐? 저도 못 찾아, 영어 스펠링도 모르고 병신인데. 근데 왜 영어 자꾸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쓰니까 나도 쓰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야, 피타고라스, 이거 기원 전대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냐고! 고인들 세우고 있었다니까? 그럼 어떻게, 말을 못하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먼저 했으면 기억, 니은으로 얘기했겠죠. 자, 어쨌든 전체예요. 전체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요. 6 곱하기 6 해서 36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눈의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A라 그랬죠. 그럼 A는 나올 수 있는 건 합이 홀수예요. 그럼 A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은 합이 홀수네요. 합이 홀수가 되려면 앞에서도 봤는데 언제? 경우의 수라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예요. 홀수 더하기 짝수. 그리고 두 번째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예요. 알겠냐? 그래서 딱 누구밖에 없어요. 다행이다. 짝수 더하기 짝수. 짝수 더하기 홀수. 뭐 같은 얘기지. 홀수 더하기 짝수랑. 다행이다. 홀수랑 짝수랑 더해야 나올 수밖에 없네. 내 말 맞아요? 내 말 맞아요? 그럼 홀수 나오는 거 몇 가지? 짝수 나오는 거 몇 가지? 주사위 두 개 던진잖아. 하나당 홀수 나오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짝수 나오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몇 가지? 9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죠? 맞잖아. 자, 그럼 얘를 9가지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짝수 더하기 홀수 하나 더해서 18가지로 생각할 것이냐? 봐요. 서로 다른이라니까. 구분돼야 돼. 되겠지? 그래서 18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네, 맞죠? 그럼 확률은 전체 경우 36분의 그 사건 18. 네, 맞죠? 자, 그럼 얼마예요? 약분하면 2분의 1. 자, 그래서 이게 바로 A가 되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두 번째. 자,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인 확률입니다. 그럼 열심히 빼서 4 차이 나면 되죠. 그럼 4 이상이면 우리가 뭐도 생각할 수 있어요? 5, 6, 6은 안 되겠다. 1하고 6 해봤자 차이가 5니까. 그럼 될 수 있는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은 차가 이것도 했잖아 옛날에. 차가 더 이상 없죠. 차가 6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눈의 수의 차가 4가 되려면 쓰세요. 1하고 2하고. 그럼 얘도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왜? 구분되니까. 1, 5, 1 서로 다른. 자, 그래서 몇 가지? 자, 눈의 수의 차가 5래요.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얘도 몇 가지? 두 가지죠.
반대. 자, 그럼 될 수 있는 거. 이게 더해 곱해. 그냥 경우의 수라고. 동시냐 동시가 아니냐고. 자, 그래서 전체 36분의 얼마? 6. 됐나요? 자, 그래서 약분하면 얼마? B가 6분의 1. 자, 그럼 A가 2분의 1이고 B가 6분의 1이니까 더하면 되겠죠? 별 얘기 아니네. 자,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 이제 집합에 원소가 5개가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뭘 만든대요? 부분 집합을 열심히 만든대요. 그럴 때 A하고 B는 반드시 포함돼요. 자, 그럼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 하나씩 있다 그랬지? 자, 모든 자, 미안. 자, 모든 부분 집합의 수 각각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게 5제곱이죠. 그죠?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맞잖아. 자, 그런데 A, B는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 그럼 어떤 부분 집합에 A, B를 쳐넣고 그리고 그 안에 나머지 원소를 아무거나 쓰면 되죠. 그럼 A, B는 이미 들어갔잖아. 더 이상 고르면 돼, 안 돼? 그럼 C, D, E 가지고 뭘 만들어?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그죠? 거기다 A, B를 쳐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C, D, E 갖고 부분 집합 만드는, 즉, A, B의 원소가 무조건 포함될 확률은 2의 5 빼기 2 해서 2의 세제곱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스킵 때 또 할 건데,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원소가 반드시 포함될 때도 지수에서 빼고요. 포함되지 않을 때도 지수에서 뺍니다. 그럼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면 포함되는 것도 빼고 안 되는 것도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의 경우에서가 2의 세제곱. 그럼 쓰세요. 전체 2의 5제곱 분의 전체 분의 그 사건 2의 세제곱.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그럼 7번 봅시다. 자, 7번도 마찬가지죠. 좀 다행스러운 게 수투랑 겹치죠. 앞에 집합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집합 거의 좀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문제만 쌓고 풀고 지나갈 건데 함수도 거의 제대로 할 거야. 자, 그래서 A, B라는 게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어떤 X라는 원소는 A랑 교집합하니까 X래요. 그럼 A가 큰 거예요? A가 큰 거예요? X가 큰 거예요? 이거 다 알죠? 그래야 겹치면 작은 게 나오겠지. 근데 큰 게 나올 수는 없잖아, 겹치는 게. 자, 그럼 얘는 합해서 X래요. 그럼 누가 큰 거예요? 자, 그럼 X라는 것은 B하고 A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X는 B는 꼭 포함해야 돼요, 안 해요? 즉, B 꼭 포함. 괜찮아. X는 B보다 크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골라야 돼? A보단 작아야 되니까. 의 부분 집합 중에. A보다 작은 부분 집합 중에. 그 수투복습하는 거죠. A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B의 원소를 꼭 포함시켜줘야 돼. 그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다 뭐 하라 그랬어? 제하라 그랬죠. 그럼 몇 개 남아요? 몇 개 남아요? 자, 그럼 2의 4제곱이죠. 이거 전체 경우에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한 경우의 수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개꿀이죠. 전체 몇 가지야? 위에
자, 넘어가서 이제 봅시다. 자, 정사면체. 그 사면체가 있대요. 그 면이 4개니까 1, 2, 3, 4. 4개를 썼대요. 자, 얘를 이제 몇 번 던져서? 2번 던져서 처음 나온 밑면의 수를 A라고 하고, 나중에 나온 밑면의 수를 B라고 얘기한대요. 그럼 너도 알고 나도 알 거. 어쨌든 열심히 던지다 보면 밑면에 누가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어요. 뭐든지. 그렇지 않나요? 자, 아무리 던진다고 해서 1이 밑면에 안 나올 수가 있냐고. 던지다 보면 나오겠지. 즉, 밑면의 수를 A라고 하는데 A는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예요. 그럼 나중에 나온 밑면의 수도 마찬가지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자, 얘가 정수일 확률이래요. 자, 그럼 A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왜 1, 2, 3, 4니까 X는 A분의 2B죠? 그럼 얘가 정수가 된대요. 너도 아네. 약분이 돼야 정수지. 분수면 정수가 아니지. 야, 맞아. 야, 맞아.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써요? 약분이 돼야 된다며. 그럼 하나씩 써요. 첫 번째. A에다 대입해 볼래요? B부터 대입해 볼래요? 상관없어요. 자, A에다 1을 넣어봤어요. 네, 맞아요? 맞죠? 자, 그럼 B가 나올 수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A가 1이 나왔으면, 오, 분모가 1이에요. 개꿀. 다 되죠. 그래서 B는 1부터 4까지 다 돼. 4가지. 자, 두 번째. A에다 2를 넣어봤어요. 그럼 A가 2면, 2B에서 2가 약분되네? 2B에서 2가 약분되네? 이미 약분이 다 됐으니까!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자, A가 3이면요. 자, A가 3이니까 3분의 2B죠. 그럼 2가 약분 못 시키니까 누가 약분 시켜줘야 돼요? B가 약분 시켜줘야 돼요. 그럼 B가 얼마여야 돼요? 하나밖에 없죠. 자, 네 번째. A가 4일. 자, A가 4면 4분의 2에서 벌써 하나 약분되고 시작하죠. 즉, 2분의 B만 남죠. A가 4니까. 놀지 말고 그냥 대입하자고 A에다 4 넣으면 되잖아. 뭐 그걸 눈으로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가 4 대입하자. 2분의 B인데요. 2분의 B에서 걔도 약분되고 싶다니까? 그럼 B가 뭐가 있어야 돼요? B 안에. B가 있어야 약분하겠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네. 똑같이. 그럼 전체 경우는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2. 설마 곱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게 동시에 나옵니까? 자, 그럼 전체라고 계속 얘기하네. 자,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다 더해.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전체 경우의 수. 너도 알고 나도 안 해. 그렇잖아. A도 4가지, B도 4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뭐야, 쉽네. 이게 다예요. 그럼 결국엔 지금 확률 문제 푸는데 계속 경우의 수 얘기죠. 사실 전체 경우의 수는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요. 간단하니까. 항상 여기. 그 사건의 경우. 그래서 연습 앞에서 많이 나와요.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9번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세요. 왜 앞에 문제 있었던 거거든. 자, 그럼 10번도 마찬가지고. 자, 11번 봅시다. 그럼 맨날 본 거는. 자, 열심히 배열하세요. 자, 먼저 AB가 이웃할 확률이래요. 첫 번째 P부터. 자, AB가 이웃할 확률이니까 AB 뭐 하라고 했어요? 묶어. 그래서 확률 풀면서 또 복습이죠. 그럼 전체 몇 묶음? 4패. 그리고 AB 자리 바꾸는 거 몇 패? 2패. 됐죠? 됐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Q 구합시다.
자, CD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CD 이웃하지 않는다면? 자, 이 사이사이에 누굴 넣어요? C 또는 D를 넣죠. 한 가지 띄워놓고. 자, 그럼 들어갈 수 있는 V표, 즉 자리는 네 자리 중에 CD 두 개 넣으면 되죠. 자, 그리고 A, B, E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앞에서 한 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뭐 5개 갖고 자리 바꾸면 돼. 자, 쉽죠? 이게 답니다. 이게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경우에서 열심히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서 이제 다 똑같아요. 계속 복습입니다. 자, 27번인가? 자, 중복순열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중복순열이에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야, 여기 써있죠? 이게 무슨 뜻? 중복순열. 왜? 성수 만드니까, 순열. 근데 중복 허락한다며. 그럼 중복순열. 자,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0일 확률이에요. 그럼 하세요. 자,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가운데 10의 자리 수가 항상 얼마래요? 내 말 맞지요? 아, 0일 확률을 구하라며. 그럼 10의 자리가 0이라며 0 썼어요. 그럼 앞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맨 앞자리는 3개 아니에요. 0 못 들어가요. 아무리 그래도. 중복된다 그래도. 2가지. 자, 그럼 맨 뒷자리는 0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들어간 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이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6가지겠죠. 2 곱하기 3에서. 맞죠?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알겠다. 자, 맨 앞자리 0 못 들어가죠. 두 번째 자리는 다시 다 들어갔죠. 중복. 세 번째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나요? 뭐야. 맨날 했던 거구만. 자, 그럼 19번 연습합시다. 자, 내가 이거 꼭 외워주라고 했죠? 한 사람은 대답하길 바래. 제발. 무슨 뜻? 좋아간다. 고맙습니다. 자,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얘는 개수가 똑같이 3개이기 때문에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요. 함수도 되지만. 알겠죠? 자, 어쨌든 1대1 대응 만들 때 뭐 쓴다 그랬죠? P 쓴다 그랬죠? P. 왜 쓴 거 또 못 쓰니까.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대응이니까 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여기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똑같이 3개.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1대1 대응의 함수는 3P3, 즉 3팩이죠. 3P3. 3P3. 3팩! 몇 개밖에 없어요? 6개밖에 없어요. 정말 맞아요? 자, 근데 만들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뭐 쓴다 그랬죠? 중복순열 쓴다 그랬죠? 3의 몇 제곱? 4제곱. 있어서 연습해봤어요. 자, 이거 하라 그러면 되게 많이 헤매는데 편해요. 가위바위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해봐. 아니, 살면서 가위바위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이거 하라 그러면 존나 헤매고 앉았어. 셋이서 해야 돼요, 셋이서. 셋이서 하라면. 셋이서 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럼 셋이 해봐요, 뭐예요? 한 방에 됐어요? 아니, 문제 읽어봐. 한 판으로 승부를 내려 한 다음에 문제 안 읽나?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 나고 질 때. 그거 해봤더니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 둘 다 이겨야 되잖아. 아닌가요? 그 얘기야. 해보니까 알겠지. 써봐. 자, 그럼 해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한 방에 쇼부가 날 때랑 안 날 때랑 누가 더 많겠어요? 한 방에 승부가 날 때랑 한 방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랑 누가 더 많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이상하게 풀지 말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방에 승부가 날 때보다 한 방에 승부가 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뭘 생각해? 여사건 생각하면 돼요. 알았니? 알았니? 그럼 간단하게 한 방에 승부날 때를 생각하면 끝이에요. 언제? 자, 한 방에 이제 승부날 때 쓰라고. 그냥 가바보. 가바보 나오면 안 되죠? 이씨, 이게 해야 되지. 자, 그럼 한 방에 승부가 날 때는 생각을 해보면, 둘이 같은 거 내고 내가 이기는 거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이게 다른 거 내면 돼요? 그리고 둘이 이기는 걸 같은 걸 내면 한 방에 승부가 나요? 자, 그럼 둘은 같은 거 낸다니까? 그럼 같은 거 누구 낼 수 있어요? 뭐 가가. 그럼 한 놈은 뭘 내야 돼요? 돼요? 아니야? 자, 그럼 주주 내면 한 놈은 뭐 내야 돼요? 뭐구나. 미안해. 가위바위보 미안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친구가 없어서 못했어요. 혼자 할 수가 없더라고. 자, 보고 내면. 자, 이렇게 나와줘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방에 승부가 나야지. 일단 그립니다. 그럼 각각의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가위 2개 새끼야! 그럼 3패, 2패. 그럼 얘도 3패, 2패. 그럼 얘도 3패. 맞잖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결국에. 자, 3개 다 더해요, 곱해요? 설마,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야, 3개 다 곱해요, 더해요? 어떻게 동시에 내나요? 죽방 날라가죠. 그죠? 자, 그래서 9가지가 돼요. 한 판에 승부가 날 때. 제 말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요. 나도 알 것 같다. 알아, 몰라? 몇 가지야? 가위바위보 3가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가위바위보 3가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럼 27분의 뭐예요? 7. 약분하면 결국 3분의 1이 우리가 한 판 승부가 날 확률이에요. 그럼 안 된다며. 전체에서 빼요. 야, 전체 사건 확률은 당연히 얼마예요? 자,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얼마? 자, 그래서 3번 하면 한 번꼴로 한 방에 끝나는 거죠. 넷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득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3명 정도면 어쨌든 3판 안에서 막 끝나잖아. 확률론적으로 보면 3번 중에 한 번은 한 방에 끝나니까 그럼 3명이면 그냥 할만하죠. 2명 1명 자를 필요 없죠. 그래서 실제로 너네도 살면서 어때요? 6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나눠서 하죠. 한갈로.
그거 경험적으로 알아서. 왜? 5명이서 푸시. 6명이서. 에? 안 끝나! 엄청 오래 걸려! 그러니까, 나눈다고. 3명, 3명. 또는 2명, 2명, 2명. 이런 식으로. 그럼 경험적으로 아는 거라고. 왜? 존나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잘라서 한다고. 근데 또 쫄린다고 또 같이 하죠? 잠이 자는 새끼들. 쫄린다고 이제 같이 하잖아. 될 때까지! 멍청한 짓이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자, 이거 길찾기죠? 최단 경로. AA, BBB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입체에서만 하세요. 평면은 쓰세요. 파스칼. 자, 그럼 문제 읽어. 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누굴 꼭 가고 싶대요? 그럼 A에서 C 가고 C에서 B 가야죠. 1, 1, 2, 1, 4, 1, 4, 1, 5, 1, 6. 이제 자신있게 쓸 수 있잖아. 됐나요? 자, 그래서 21까지. 자, 그럼 이제 C에서 어디로 가요? 그쵸? 자신있게 몇 가지? 그게 곱해요, 더해요? 동시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63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아직 안 끝났어. 전체 경우의 수는? 봤어요? 연습. 빨리 써. 그냥 써. 나도 쓰는데, 응? 요즘 나도 쓰는데, 너네 왜 안 쓰니? 써. 그러지 마. 써. 써! 해주파. 210. 그래서 210분의 64. 자, 이제 썰 풀 건 다 풀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좀 진도가 빨리 나갈 겁니다. 왜? 경우의 수니까요. 아마 독립 시행까지는 회속으로 나갈 것 같아요.